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 하나의 매매 원칙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라는 거죠. 요즘 대중투자자의 대다수가 경제신문을 하나도 안 읽어요. 온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경제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경제지를 안 읽으면서 주식시장을 시대 흐름을 내가 찾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뀔 때 그 기회가 바뀐 요소를 반드시 분석해서 그 요소가 맞다고 생각하면 확신이 있다면 그때 계속 가는 거죠. 매매를 한다면 자신의 어떤 원칙, 매매 기법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엘더가 개발한 어떤 기법과 제가 개발한 기법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우수한 트레이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전문가는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최병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 들려주시죠. 네, 우리 이제 지구에서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대표적인 들어보면 하늘 있죠, 땅, 그 다음에 물도 있고 불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기본 구성 요소이고, 그 다음에 바람이죠. 바람이 왔다가 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지구상의 자연의 구성 변함이 심한, 변동이 심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심리, 투자 심리를 배우고 있고요. 오늘까지 제가 개인 심리는 거의 다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는 제가 집단 심리, 대중 심리에 대해서 이달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2월부터는 거래 기법, 알렉산더 엘더의 기법과 저의 기법을 해서 실전을 투자하는 기법을 가르쳐 드릴 것 한 2달.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달은 거래 어떤 자금 관리 시스템, 실제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마지막 개인 심리에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공적인 거래는 마인드에 달렸다. 알렉산더 엘더가 이렇게 아주 마인드, 거래 심리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거래 심리가 최고로 중요한 게 거래 심리 플러스 기법 플러스 자금관리 이 세 가지인데요. 그래도 거래 심리가 가장 중요하더라. 본인 알렉산더 엘더는 실제로 정신과 의사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 뛰어들어서 한 20년간 주식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실전을 해봐서 거기에 장단점을 다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심리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만드는 심리 기법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상당히 새롭고 잘 시장에 적용되고 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엘더는 본인이 주식 직접 투자를 해보니까 마음속에 많은 악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가 되려면 마음속에 있는 악기를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악기는 여러 가지 심리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심리,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심리, 자기 파괴적인 어떤 심리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물리쳐야만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알렉산더 엘더도 세계적인 트레이더가 됐지만 실패를 많이 했고 수익 난 것도 금방 반납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아마추어로서 할 때는 의사로 하는 어떤 버는 돈보다는 이 주식해서 상당히 많이 벌고도 하니까 여기에 이제 푹 빠진 거죠. 그런데 결국은 수익 난 것도 다시 다 이제 토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손실 보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 전문가가 됐는데 그래도 자금이 계속 쌓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다가 알코올 중독자 모임 가서 이제 완전히 고쳐서 전문가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추어에서 준 전문가까지 되기까지는 몇 가지 원칙, 이 몇 가지 원칙이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 이 몇 가지 원칙을 이제 반드시 이제 정해서 실천하라 그러는데, 본인도 이렇게 해서 실천해서 전문가 수준의 전문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일단 알렉산더 엘더가 하는 어떤 원칙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러면 본인 어떤 사정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그대로 실천하시면 전문가가 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엘더가 만들어서 본인이 실천한 원칙입니다. 자, 먼저 지나고 나니까 한 20년 해보니까 그 사이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의 시장을 떠나다는 거죠. 실패해서 대다수 떠나고 90% 이상은 시장을 떠나서 생존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겠다고 다짐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실제로 개인 투자는 그러지. 오래 살아남으니까 수익을 많이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 이렇게 정해서 앞으로 20년은 트레이드로서, 거래자로서 남아있을 것이라고 결심하라는 거죠. 이렇게 결심하고 나면 방법이 생기는 거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 급락을 하고 있죠. 급락을 했는데 내 계좌도 같이 수익이 급락을 했다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죠. 시장을 미리 시그널을 다 줍니다. 그 시그널에 대비해서 자신의 어떤 포트를 미리 다 정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시장이 변하는데 내 계좌도 똑같이 같이 변한다면 투자로서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한 20년 정도 살아남을 작정을 하고 주식을 하게 되면 안 깨지려고 노력하겠죠. 원금을 지키려고. 그래서 투자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은 트레이드로도 남아있을 것을 이제 다짐하라. 저도 주식을 이렇게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식 최소한 10년 계획을 짜라. 주식 인생 계약서 10년 계획서 짜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1억 가지고 얼마를 벌겠다. 아니면 3천만 원 가지고 3억을 벌겠다. 10배를 계획을 짜서 그러면 연간 30%만 수익 내면 됩니다. 30% 안정적으로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시장이 어떻든지. 그러면 그런 기법을 개발하고 그런 종목을 찾고 그리고 종목 수도 정하고 나는 3천까지 3억을 목표라면 나는 한 종목은 2종목 이상 절대로 사지 않겠다. 그러면 3억 될 때가 2종목만 가지고 해야 되죠. 그렇죠. 어떤 원칙을 정하고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종목이 많으면 훨씬 더 어렵죠. 수익이 더 내려갑니다.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집중 투자도 성장하는 실적 좋은 걸 하면 요즘 장도 괜찮다. 이렇게처럼. 자, 그 다음 법은 가능한 많이 배우라.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원칙을 세웠는데 많이 배우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 엘드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대다수를 다 섭렵했다는 거죠. 하고 났으니까 자기가 방법이 나오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기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어떤 심리, 기술적 기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책까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돈이 잘 안 벌려지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투자 심리를 집어넣어서 만든 게 알렉산더 엘더의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건전한 관점에서 모든 말이 의문을 품으라. 의문을 품으라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전문가의 수준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책을 읽어도 전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준 이상 되려면 많은 책을 읽고 계속 물음표를 달아서 책을 읽다 보면 다음 발전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말이라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문을 던져라. 예를 들어서 최변 전문가가 이런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양자택일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했는데 손절가도 있고 목표가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단점, 저는 전문가에게 나와서 이 종목을 내가 소개하면서 이 종목을 브리핑해서 이 종목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죠. 단점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와가지고 내가 추천하면서 추천주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는 하는데 굳이 그걸 부각시키지 않는 거죠. 모든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자기 보고서를 많은 기관 투자가나 개인들이 조회를 많이 해서 많이 듣고 자신의 참고해서 매매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꼭 이제 의문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20분 동안 이제 교육을 시켜드렸을 거예요. 강의를. 이제 탐욕으로 트레이딩에 성급히 뛰어들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탐욕.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바이오주, 특히 이제 셀트론 같은 거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회사 내용도 모르고 어떤 기술적 분석 기법도 없이 그냥 좋으니까 오늘 막 1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산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막 지금 좋으니까 이렇게 빨리 사서 최변주목 이건 120만 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20%를 보고 그냥 뛰어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자신이 어떤 알고 기법도 알고 어떤 만약 리스크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참고해서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탐욕 그냥 단순히 이익만 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일단 배워서 공부를 아까 그랬죠.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의문을 가져서 자기 것을 만들라 그랬죠. 그래서 천천히 배워 나가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일단 뛰어드는 거죠. 말 그대로 도박에 빠지는 심리를 그대로 주식시장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몇 달이나 몇 년이 지나면 시장은 더 많은 기회를 품은 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시장이 오늘 시장에 간다고 해서 오늘 안 사면 나는 살 기회가 없는 게 아니죠. 주식시장은 평생 열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좋다고 내려간다고 향후 시장이 끝난 게 아니죠. 또 좋은 시대가 또 옵니다. 많이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올 때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어떤 시장은 항상 열려 있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기회를 못 잡는 것은 내가 실력이 안 돼 있고 내가 어떤 탐욕이 쌓여서 안 되는 거지 시장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년, 몇 달 뒤에도 좋은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 먼저 탐욕에 치우치지 말고 공부를 해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마인드 다음에 메스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라. 시장을 분석하는 기법뿐만 아니라 매매하는 기법 이런 거 분석해야 되죠.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지금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보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월봉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안 좋죠. 자, 지금 2008년도에 다우존스 급락하고 글로벌 시장이 다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신 분이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럼 2008년도에는 시장을 그때는 금융위기였죠. 미국의 모기지론 때문에 은행이 망하고 있어서 돈이 부족한, 유동성이 부족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미국의 양적 완화에서 돈을 풀어서 은행을 살리고 구조조정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도 지수도 그렇고 전부 다 글로벌 시장 위험한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아니라 돈은 풍부에 많이 풀려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거죠. 돈보다 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안 되고 있고요. 유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2008년보다 훨씬 더 큰 위기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2008년도 올라왔다고 지금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시장 분석하면 그 논리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 2008년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법상으로 보면 당연히 2008년도 이후 2009년부터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면 상승 파동이 완료됐습니다.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이 미국이 가장 경제가 좋죠. 그 미국이 지금 상승이 완료되고 하락에 대한 전환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글로벌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같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나름대로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기법 그런 걸 개발해놔야 되겠죠. 물론 매매 기법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A가 일어나면 B가 잇따를 확률이 없다. 유가가 빠지면 당연히 주가도 빠진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유가가 계속 저점을 괜찮아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주식 올라간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장 분석하는 어떤 도구가 없는 거죠.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식은. 그래서 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트레이딩을 확증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석 기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유가가 빠지면 인플레이션 되지 않고 물가가 내려가니까 결국은 경기는 물론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지수도 같이 내려가더라. 세계적으로. 유가가 선반영이 된다. 이렇게 주로 주가를 먼저 리드하고 있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러면 이렇게 A가 일어나 B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자료를 보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시장을 진짜 돈으로 시험하는 것은 내가 모의 투자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다 맞아떨어지면 80% 이상 확률로 맞아떨어지면 그때 돈을 투자해서 그때부터 돈을 벌면 된다는 거죠. 성급하게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냥 감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내려가면 오히려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시장이 훨씬 더 좋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가가 내려가는데도 오히려 시장은 더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 변하고 어떤 재료에 그 재료가 호재로 반영될 때고 악재로 반영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또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측면 과거에는 만약 유가가 하락되면 태양광 관련된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하락, 지금 30달러 초반까지 오고 두바이는 30달러 깨졌는데도 100달러 있을 때보다 태양광 시장 훨씬 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케미칼이 올라온 것 듯이 하나큐셀 실적이 급증하고 있죠. 바로.
왜 유가가 빠지는데 계속 빠지고 유가가 최저가로 가고 있는데 12년, 13년. 근데 태양광 올려갈까? 그런 게 시장이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자, 그리고 강세장, 약세장, 이 전환기. 이 구별하는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지수를 보면서 종합지가 지수를. 그것도 없이 약세장인 강세장인지 시장 올라갈 거라고 낙폭과대주를 그냥 산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언제 바닥이다. 아니죠. 계속 빠지는 게 바닥이 아니라 어떤 분석 도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이제 실전 투자를 봤는데 바로 이런 게 트레이딩 어떤 기법입니다. 자신만 어떤 매매할 때 기법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동방부사 최배운 전문가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위에 박스권 상단 편권의 인증의 하늘선이고요. 밑에가 검정색 땅선이고요. 밑에 불. 그러니까 자연의 구성 중 하늘, 땅, 물, 불이 다 있는 상태고 여기에 바람이 없으면 바람은 테마주죠. 테마가 있고 인간이죠. 여기서 마지막 인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인간의 심리에서 기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법 때 적용하면 되는데 심리에서 적용을 안 하니까 기법으로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기법을 정확히 지키면 이렇게 돈이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사서 매수 시점이다 사고 매도 이유가 없을 때 매도를 하는 거 거래가 실렸죠. 자, 3중 전정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매수 기법에 의해서 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것만 지키면 돈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리스크가 관리되고 몇십 년 동안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고 바로 이런 식의 어떤 기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앨렉산더 엘드의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마인드, 메스드, 이제 머니라 그랬죠. 머니. 이 머니 분야에서 이제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금 관리 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데요. 작년에 2015년대 펀드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20%대 펀드가 있습니다. 중소형주 펀드가.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중소형주를 했는데 20% 이상을 계좌 수익을 못 올렸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건 자기 파괴적 행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지수가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주로 하는데 50%를 수익이 안 났다면 계좌가 종목을 10개를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매매만 했다는 겁니다.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결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원관리를 오래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장 때문에 벌고 시장 때문에 손실 나고 이익 나고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자원관리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목표는 아까도 말씀 오래 살아남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자 꾸준히 자본을 늘리는 거죠. 매년 조금씩 벌어야 돼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높은 수익을 하는 거죠. 꾸준히 벌다 보면 기회가 오면 그때 집중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 세 번째 목표, 바로 이 세 번째 목표를 첫 번째 큰 돈을 벌려고 큰 수익을 내는 걸 먼저 1차적인 목표로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실패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거라든지 자본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크게 수익 내려고. 그래서 실력이 안 되는데 매매 트레이딩 기법이 없는데 급등주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항상 먼저 차근차근히 시장에 오래 살아남고 그 다음에 자본을 조금씩 늘려가면 수익을 늘리다 보면 기회가 온다. 그때 집중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천천히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바뀐다. 이렇게 알렉산더 엘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심리, 마인드 부분에서 제가 한 달 2주간 한 6주 정도로 이렇게 개인 심리에 대해서 오늘 완성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출연인데 금요일 날은 대중 심리, 집단 심리에 대해서 이제 한 두세 시간 동안 두세 차례 여러분한테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원 전문가였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성공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남은 오후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